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처럼 아침 7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TV를 켰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어제 저녁을 늦게 먹은 탓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편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조여오고 왼팔까지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바로 전화를 걸 수 없고 근처에 도와줄 가족도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민호, 올해로 75세 된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응급실을 지켜보며 심장마비로 쓰러진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혼자 계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사망률이 무려 87%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단 10초, 단 1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안에 올바른 대응만 할 수 있다면 살 확률은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새벽 4시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78세 김정구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시간 전 김 어르신은 자택에서 혼자 계시다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김 어르신은 6개월 전 제가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한 건강 강좌에 참여하셨고 심장마비 초기 대응 7단계를 수첩에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차분하게 그 내용을 떠올리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죠.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조건 멈추고 앉아서 숨부터 고르라고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의자에 앉고 아스피린 꺼내 씹었어요. 김 어르신은 약 4분 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119에 신고하고 대문을 열어놓았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때까지 알려드렸던 호흡법까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요? 16분 만에 응급구조대가 도착했고 김 어르신은 병원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심장 손상도 거의 없었고 며칠 후 웃는 얼굴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노트 한 장, 알려드린 대응법 하나하나가 그분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멀쩡하더라도 내일 새벽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계신다면 그 순간 누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생존 지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연로하신 형제자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알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떠올릴 때 드라마 속 장면을 먼저 기억합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며 아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하지만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돌보며 깨달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현실 속의 심장마비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새벽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둑처럼.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본인조차도 심장마비가 오는 줄 모른 채 시작됩니다. 김정구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6시에 기상하셔서 늘 하시던 대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신문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치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답답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체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조이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가슴 안에서 누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의 진짜 시작 신호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가슴을 압박해오듯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그저 노화의 증상이나 전날 피곤해서 생긴 근육통 정도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착각합니다. 소화불량, 담적 감기, 어깨 결림,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김정구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왼팔이 조금 저리길래 TV를 너무 오래 봤나 싶었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오더니 목과 턱까지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가슴의 통증이 왼팔, 턱, 목으로 퍼지는 현상은 매우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에게는 이 증상이 치과 통증이나 디스크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바로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거 그때 들은 심장마비 증상이랑 비슷한데 이 한마디의 인지가 그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응을 시작하셨죠. 그분이 특별한 의사도 간호사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 건강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어르신들께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교묘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연세나 몸 상태를 감안하여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그런 방심의 순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증상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짜게 드시는 분,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에 오래 하셨던 분,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피곤함이 쌓이는 분, 이러한 조건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보다 4~5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조기 인지력이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리고 턱이 아프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 바로 대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김정구 어르신이 심장마비임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가장 먼저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가슴이 점점 더 조여오고 팔이 저리자 즉시 현관 옆에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자세를 고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선택이 생명을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앉는 것입니다. 절대 좀 더 참아보자, 산책만 마치고 오자, 운전해서 병원 가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결정 하나로 생과 사를 가릅니다. 한 예로 74세의 오선미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진 순간 빨리 병원 가야겠다 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의식을 잃으셨고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스스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구 어르신이 다음으로 하신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가방에 늘 넣어 두었던 아스피린 100mg을 꺼내 씹어서 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된 오해를 하십니다. 아스피린을 삼키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효과가 빠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약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혈관이 막히며 생기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 한 알이 막힌 혈관을 열어 피가 다시 심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혀밑과 위장 점막에서 3분 이내 흡수가 시작되므로 심장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위험이 심한 분,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드시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아스피린 복용이 가능한지 평소 가족과 상의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은 즉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주소를 빠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 후 바로 말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번지 한강아파트 103동 701호입니다. 78세 남성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가슴이 조이고 팔이 저립니다.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면 구조대는 평균 도착 시간을 2에서 3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1분이 1시간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 어르신이 다음으로 하신 행동이 바로 문 열기와 비밀번호 적기였습니다. 응급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면 귀중한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됩니다. 아예 문 앞에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 두셨거나 열쇠를 특정 장소에 놓아두신다면 응급구조대가 바로 진입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 모든 대처를 하며 절대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폐에 물이 차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몸을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앉고 다리는 약간 높게 받쳐 두셨습니다. 이 자세는 혈액이 머리와 심장으로 잘 흐르게 해주고 응급 상황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김 어르신은 하나하나 대응을 마치셨습니다. 그 결과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정신이 또렷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알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분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다는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아주 특별한 약을 복용해서도 고급 의료기기를 미리 준비해둬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몸에 이상이 오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낌새를 정확히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을 믿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의 신호를 느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이가 들면 이 정도쯤은 원래 아픈 거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괜히 병원 가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자기 암시가 심장마비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였고 그 직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 가슴을 누르는 듯한 묵직함, 왼팔로 퍼져가는 저릿함, 턱 끝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질한 기운. 그들은 그 순간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바로 그 판단이 생사를 가른 갈림길에서 자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누군가만 있었어도 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1인 가구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고 밤중이나 새벽에 증상이 나타났을 땐 전화 한 통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생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위험군에 속해 있다. 이 몸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생존을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그런 자각을 한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놀랍도록 침착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심호흡을 반복하며 자신이 익힌 행동 순서를 기억해냅니다. 앉는다. 아스피린을 씹는다. 119에 신고한다. 문을 열어놓는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분들은 가장 결정적인 첫 3분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하는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말을 아끼고 다리를 약간 들어주고 문을 미리 열어두고 이처럼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의학적 기구가 없어도 그저 기억하고 실천한 행동만으로도 생명은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상황이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들이 살아남았던 이유를 들었고 그 이야기 안에 담긴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위기 상황이 오면 당신은 예전처럼 무심코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 조그만 저릿함 하나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두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존의 진짜 자격입니다. 생존은 절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깊은 자각에서 시작되는 의지이며 그 의지가 당신을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심장마비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던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조여오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를 직접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준비 여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7가지 응급법 그리고 4가지 생존 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 읽고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손으로 직접 반복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여러분은 패닉 대신 행동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혼자일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여두는 것,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는 것, 이런 소소해 보이는 행동이 생명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절대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그 약들은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를 미리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운동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흡연과 음주는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몸은 바뀐 만큼 반응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한 끼만이라도 가볍게 드셔보세요. 지금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영상 앞에 앉아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꺼내어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절반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냉장고 문에 아스피린 한 통 올려두셨나요? 휴대폰의 긴급 연락 기능은 설정해 두셨습니까? 비상행동 지침은 큰 글씨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 하십시오.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바로 첫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써서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무엇보다 강합니다.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다짐이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장은 약해질 수 있어도 준비된 의지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바로 당신이 살아남을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